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땀 흘려 일해온 한 이민 1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은퇴 준비의 함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70살이 되신 이선영 씨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플로리다의 어느 아침, 그녀는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토록 고대하던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세금을 냈으니 이제는 나라에서 그간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알아주겠지. 1975년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이민자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어 부유한 동네의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거야. 몇 년 후 그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마트 계산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항목으로 꼬박꼬박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야.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으로 돌려준대. 하지만 당시의 이선영 씨에게 그것은 그저 막연한 이야기일 뿐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이민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녀는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세탁소를 인수해 밤낮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일은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별을 보고서야 문을 닫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릴 때는 숨 돌릴 틈도 없었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가게 임대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랬듯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면 회계사는 의뢰에 물었습니다. 수입을 전부 다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부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당장 생활의 보탬이 된다고 믿었고 현금 수입의 일부는 신고해서 누락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 자신들의 노후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동안 부부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집 대출금,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순간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집에서 컴퓨터로 연금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니 복잡한 영어로 된 안내문과 함께 계정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많은 개인정보 확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그녀에게 영문 웹사이트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화면 앞에서 막히기를 반복하다 결국 그녀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바쁜 아들은 몇 번 도와주다 이내 복잡하다며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며칠을 허비한 끝에 이선영 씨는 결국 전화 상담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응답 시스템은 끝없이 영어와 스페인어 안내만을 반복했고 한국어 서비스는 간단한 안내 후 결국 영어 상담원에게 연결되었습니다. 30분이 넘는 지루한 대기 시간 끝에
겨우 연결된 상담원과의 통화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차라리 직접 찾아가는 게 낫겠어. 며칠 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병원 대기실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번호표를 뽑아야 했는데 터치스크린 기계 앞에서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너무나 빠른 그의 영어 설명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엉뚱한 서비스 번호를 선택한 탓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리고도 자신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녀의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하는 속도는 기관총처럼 빨랐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그리고 세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해온 것은 낡은 운전면허증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했고 한국에서 가져온 출생증명서가 통용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세금 기록은 집 어딘가에 쌓여 있을 뿐 챙겨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들 없이는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두 준비해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날 이선영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 결혼할 때 받아둔 낡은 상자 속에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찾아냈고 회계사에게 연락해 지난 세금 보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국 출생증명서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더 준비해 다시 오피스를 찾았을 때 그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서류마다 이름 표기가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이선영이라는 한국 이름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선영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름 불일치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름 변경 확인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법원 서류까지 떼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그녀의 기록을 토대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주었을 때 모니터에 찍힌 금액은 월 $1,700,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40년 넘게 세금을 냈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게 전부라고요. 직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초기에 현금으로 일하신 기간의 세금 신고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하실 때도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기록되어 있네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순간 과거에 세금을 조금 아끼려 했던 선택들이 후회의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는 그게 현명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노후 자금을 내가 깎아 먹은 셈이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수입이 있으시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선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평생 내가 낸 세금으로 받는 돈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떼어간다고요. 그녀에게는 작은 렌트 수입이 있었고 남편과 함께 모아온 개인 퇴직연금 계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연금에서도 상당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문제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자동 가입이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고 매달 $170가 넘는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늦게 신청한 기간만큼 평생 벌금이 붙게 됩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 믿었던 막연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 알아보고 챙겨야 하는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노후가 불안할까요? 소셜 시큐리티만 믿고 살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녀는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받아봤더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예상 연금액이라도 확인했을 텐데, 영어나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더 배워두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선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401K와 같은 개인 퇴직연금, 저축, 투자를 함께 준비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1세대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서류상의 이름 표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선영 씨는 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비록 연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평생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렌트 수입을 잘 관리하고 개인 연금 인출 계획을 세우며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연금도 소용없잖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한인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연금은 나라가 저절로 챙겨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만 돌려받는 내 권리입니다. 은퇴하기 한참 전부터 미리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내 기록을 확인하고 영어와 컴퓨터도 조금씩 공부해두세요. 메디케어와 세금 문제까지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선영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은퇴를 맞는다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셜 시큐리티는 노후 소득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 은퇴일에서 2년 전에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근무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름, 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된 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 핵심 서류들을 미리 점검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복잡한 메디케어 제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가입 시기를 놓쳐 평생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본적인 영어와 컴퓨터 사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5가지는 은퇴 후 불안한 삶을 막아줄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준비를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당장 혹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본인의 기록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족, 친구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막막한 미래를 바꾸는 인생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전달되어
낯선 땅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단순한 연금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좌절의 벽이 되고 미리 준비한 자에게는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